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장마가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될 거라는데요. 이번 장마는 오늘로 50일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긴 장마에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그러자 SNS에는 특별한 해시태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런 해시태그인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처음 시작한 이 운동은 이번 장마를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이상기후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원인은 동시베리아 지역과 북극 기온이 높아져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은 이후 또 어떤 형태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유난히 긴 이번 장마를 기후위기로 받아들이고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의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바로 재선의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인데요. 어제 민주당 경북도당 장세호 위원장이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이만희 신임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과 함께 어제 OECD가 37개 회원국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먼저 OECD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미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예측 기관 그리고 국제투자은행이 내놓는 예측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3분기부터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코로나가 변수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 경기 순환 국면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는 아무래도 GDP 성장률인데요. 네. 하지만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GDP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OECD 세계 경기 선행 지수를 주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표를 보면은 현재 중국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만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거고 다른 대부분 나라는 다 침체 국면에 있고요. 네, 근데 긍정적인 점은 6월 말까지 보면은 경기 바닥인 4월에 비해서는 V자형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 속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은 2%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에 마이너스 3.3%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3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렇죠. 원래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었는데 이걸 마이너스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게 참 희망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3분기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잖아요. 세계 1위.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중국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OECD에는. 예. 그렇죠. 예. 자,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 GDP가 얼마 전이었죠. 보도가 됐는데 연율로 따져서 마이너스 33%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고 7월 실업률이 10%대고 코로나 감염자 수 500만 명이 얼마 전에 넘었고요. 자, 이렇게 실물 경제는 최악인데요. 주식 시장만은 화랑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은 현상인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끄는 주요 세력은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 거래 사이트죠. 로빈훗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3월달 이후 도시 봉쇄로 인해서 자택근무를 하게 되는 투자가들이 3월 주가 폭락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최근 들어와서 성인 1인당 $1,200 현금이 지급이 됐고요. 또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보험 외에 매주 한 $600 정도를 혜택을 받다 보니까 매주. 이 돈을 여행이나 외식, 엔터테인먼트에 써야 되는데 이런 기회마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관련주를 매수했고요. 최근에는 또 가치주라고 해서 굴뚝주들을 또 매수하고 여기에 금뿐만 아니라 은까지 투기붐을 집힌 게 로빈후드라는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제5차 경기 대책에 추가로 1,200억 달러를 현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가들의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적으로 경기는 안 좋지만 유동성에 의한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이나 지금 마찬가지군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인.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 빼놓을 수 없겠고 우리나라 는 동학개미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단어가 이제 로빈후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미국과 네, 우리. 넘치는 돈이 물론 머니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은 동조화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금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금값이 국제 금값이 이제 쭉쭉 상승하다가 어제였죠. 다시 $2,000 아래로 아주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 금값 추세 예상해 본다면요?
네, 금값을 추정할 때는 보통 뭐 실질금리라든지 본원 통화 증가를 예상하고 상관관계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2032년에는 금 가격이 최소 1온스에 그 5,000달러, 최대는 15,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연간 금 채굴량이 3,400톤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15년 뒤에는 이 금 채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금 가격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간 조정을 보이지만 다시 상승한다면은 뭐 충분히 1온스에 3,0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에 대한 그 도피 현상, 또 저금리 상황 속에서는 금만한 그 매력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금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도 이거 큰 원인이 되겠죠? 금값 상승.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1971년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가치는 1.9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50년간 달러 가치가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50분의 아무래도 1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만한 자산이 없다고 보고서 뭐 장기적으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권유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미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미 대선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11월 3일이니까. 자,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또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올라간 상태인지 그리고 왜 올랐는지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보다 9에서 한 10%포인트 앞섰는데요. 예. 8월 5일 그 정치정보 사이트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6.4%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트럼프가 그동안에 중단됐던 코로나와 관련된 브리핑을 좀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 때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의 80%는 중국 혐오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파층 그리고 중도 유권층에 관심을 샀고요. 여기에 바이든의 급진 좌파적 그 성향의 그 정책들이 발표되고 또 총기와 관련해서 규제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인 남자 보수층들이 트럼프 쪽으로 직결시켰던 촉매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트럼프의 한 두 자릿수 가깝게 두 자릿수 안팎 이렇게 앞서 있었는데 8월 5일에는 6.4%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얘기. 그나저나 그 러시아가요. 그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임상 3상도 거치지 않은 그래서 좀 불안전한 백신 같은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 백신을 먼저 개발했다는 소식이 트럼프에게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차, 2차, 3차 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뛰어넘고 지금 백신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상을 안 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실증적인 그 실험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고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그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좀 쫓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자,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추격을 해오자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간밤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 해리스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왜 여성 흑인 러닝메이트를 지명한 건지 이것도 좀 봐주시죠. 네, 뭐 해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55세고요. 자마이카계 아버지 그리고 타밀족 출신의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인종 의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종 차별을 경험을 하면서 뭐 올해 초
미국 전역에서 경찰과 과잉 진압이라든지 흑백 인종 차별과 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네. 이 때문에 흑인과 유색 인종은 물론이고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표 확장성, 특히 여성이나 다인종, 진보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상원인이 필요했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반 지지층이 남성입니다. 네. 남성들 사이에서는 6%포인트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척점에 있는 젊은 유권자라든지 여성 유권자들의 표 직결에는 아무래도 해리스 상원 의혹만한 사람이 없다고 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이 고령 탓에 TV 토론에 매우 약한 면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능수능란한 대화 능력도 있고요. 트럼프의 약점인 인종차별 문제, 경찰 비리,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 있는 TV 토론에서 아무래도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고서 낙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바이든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군요. 여성이라는 점, 젊다는 거, 그리고 토론도 잘하고 아무래도 인종 문제 이런 것에 보완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군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역사상 이렇게 여성 부통령 후보가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여성 부통령 후보들 있잖아요. 그 후보들과 이번에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1984년도에 월터 먼데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는 하원 의원 출신인 페라로라는 여성이 있었고요. 네. 또 2008년 존 맥케인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알래스카 주지사 출신의 페일린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들과 해리스의 차이점은 이념적으로는 보수 쪽에 가까운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현재는 이제 진보 성향에 가깝고요. 또 인종적으로 백인이었지만 유색 인종이었다는 점. 예. 출신이 상류층이었지만 해리스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또 히스패닉계나 그리고 흑인계들로부터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수저로서 아메리칸 꿈을 이뤘고요. 또 보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여성 부통령이 아닌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여성 정치라는 점에서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현 시점에서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승리 확률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로만 해주시죠. 네,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대선 승리 확률은 바이든은 61%고요. 트럼프는 3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폭이 조금 좁혀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최대 변수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않느냐는 경향이 크다고 그럽니다. 투표율 날씨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달 30일이죠.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경북도당을 이끌 신임위원장으로 재선의 현역 의원이죠. 영천 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장세호 신임위원장이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이만희 신임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만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아이고. 참. 먼저 이게 유별나게 지루한 이 장마가 지금 이어지고 예. 또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도 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 어떻게 큰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게 참 어려운 우리 서민 경제 또 우리 문정권의 일방적인 이런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13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신 우리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대 때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예. 아주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셨고 이번에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구 현역 의원이신데 또 지난 23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또 지내셨네요. 이때 그렇습니다. 23대면은 몇 년쯤이죠? 제가 2011년도에 2011년에 경북청장을 지냈고요. 청장 지내셨고 2013년도에 경기경찰청장을 지내고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만 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대구에서 이제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진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조직에 한 30년 가까이 몸을 담았고요. 2016년도죠. 20대 때 이제 영천 청도 지역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때는 우리 농촌 그리고 우리 농민의 발전 권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농해수위에서 지난 4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을 했었고 재선이 되어서도 같은 상임위에 이번에는 이제 실질적인 간사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간사를 맡으셨군요. 농해수위. 예. 자, 이제 앞으로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이끄셔야 되는데 일단 임기가 한 2년 되나요? 통합당도? 아닙니다. 도당위원장은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시고요. 예. 자, 앞으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하실 생각이신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원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내부적으로는 사실 지난 몇 번에 걸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이은 패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도민들 사이에 좀 넓게 펴져 있는 그런 무기력함이나 어떤 패배감을 좀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 당원의 화합이라든지 교육, 조직 정비를 통해서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좀 우리 도 전체 단위에서 보면은 우리 경북 지역이 전례 없는 우리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보냈던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위축된 우리 지역 경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되살아날 수 있을지 또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이만희 신임위원장, 이만희 의원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선정 과정 쭉 지켜보셨죠? 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일단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이 국비 확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우려 말씀들 사실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걱정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네. 하지만 이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또 관련 예산의 확보가 꼭 어떤 지역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 정부가 반쪽짜리 정부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와 또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정교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소통하고 발품 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13명의 우리 경북 의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과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통합신공항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이제 공동휴부지 선정이라는 큰 산을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관련 기업이나 단지 조성, 배후도시 또 특히나 공항과 연결된 뭐 여러 가지 철도나 도로 같은 SOC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경북과 대구의 어떤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야 없이 우리 이만희 위원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물론입니다. 대해서. 예, 당연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초선이셔서 당내에서 좀 미래통합당 그 당내에서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지금 뭐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그 국회에서 우리 북부 지역 초선 의원들 활약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20대 이어서 이제 21대 재선으로서 일하게 되는데요. 예. 20대와 21대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뭐냐면 당 내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수 개념 자체가 이렇게 막 굉장히 희박해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북부 지역의 초선 의원이신 우리 김영동 의원님, 안동 예천이죠. 또 우리 박형수 의원님,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신데 이 두 분이 우리 경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이 다 가지고 와 계세요. 두 분이 다 예결특위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도에서 한 분 내지 두 분밖에는 못 받아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이 북부 지역 의원님 두 분이 모두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네요. 그런 것만 봐도 이분들의 활동에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럽다는 그런 말은 전혀 맞지가 않고요. 정말 열심히들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두 의원들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우리 이만희 선배님이 칭찬 많이 하더라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에요. 자, 지금 통합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민주당을 좀 앞설 가능성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 당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당내 분석이라기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사실 뭐 최근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통합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사실 많이 하십니다. 실제 여론조사 내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이 대답을 했죠. 대부분.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론조사에 뭐 일희일비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는 뭐 이번 부동산 정책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말 이 정부의 어떤 오만함이나 일방적인 독주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서도 보였지만 이 권력형 성추행 등에서 보여주는 이런 집권 세력의 어떤 도덕적 파탄이나
위선 같은 실정들이 좀 축적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국민들의 인식에 녹아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밝으시다. 또 일일이 말씀은 다 하지 않으셔도 정말 다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민심이 정말 무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당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정말 현실에 기반을 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실질적으로 이 당의 지지율이 저희 것이 오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도를 보면 통합당 그 초선 의원들 전체가 58명이던가요? 통합당의 초선 의원이? 58분이세요. 그 전원 28분이요. 전원이 다 지금 뭐 수해 현장 그 복구 활동에 나섰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아주 그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아주 눈에 띄는데 지금 뭐 파악하시기에 지금 경북 지역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경북 그래서 지역은. 뭐 저희 지역은 사실은 이제 뭐 급하게 지금 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급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 당협도 내일 그 전북 남원에 저희들 저 봉사활동 수해 복구 활동을 가기로 돼 있습니다. 남원으로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김병욱 의원님 저 포항 남이죠. 거기 의원님 그 당협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모두 함께 하고 아마 내일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남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게 이제 공지사항을 하나 띄우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그냥 짧게 요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에 있잖아요. 지금 뭐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나와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누가 돼야 통합당에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냥 한마디로만 좀 해주시죠. 아유, 그 대답에는 뭐 어느 분이 되셔도 저는 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김부겸 의원님 하신 말씀, 호남은 괜찮은데 영남이 문제라고 하신 말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처음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도요, 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인터뷰 좀 자주 해주시죠. 위원장님? 언제든지 제가 열심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의 이만희 신임위원장이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고요. 이럴 때 소낙비가 지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으로 우리 지역 곳곳으로 20에서 80mm의 소낙이 예보돼 있고요. 내일도 소낙이가 지난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 10분에 발표가 됐는데요. 내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됩니다. 폭염주의보 문경, 안동, 청송, 예천, 상주에 내려져 있고요. 폭염경보는 의성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4도,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100%입니다. 날씨였습니다.